action that's most honest direction. 네, 그런데 요거 계약서 클로징이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한 번만 더 짚을게요. 한 번만 중요한 것들 체크해 드릴 건데, 자, 아까 저희 계약서 쓰는 취지가 뭐라고 했죠? 네, 맞아요. 저희를 법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성함, 팀장님들 성함 써주시면 되고, 업무 추진 비용 발생 이유 세 가지, 두 가지. 혹시 안 보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 메모에 안 보고 기억하시는 분들. 맞아요. 작은 플랜 제작, IR 사업 계획서, 행정서류, 그리고 또 이동비, 식사비, 그리고 창구 역할 하는 거죠. 질의 주시면 1년 동안 궁금한 것들을 답변해주는 창구 역할까지 세 가지, 두 가지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착한 사람 가스라이팅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해주셔야 되고, 자, 뒷장에서는 6조, 9조, 10조 읽어주시면 되십니다. 6조에서 아까 암시 시켜줘야 된다고 했죠. 대표님, 저희는 대표님 기업에 작은 플랜을 제작해드리면요. 그 작은 플랜을 제3자에게 절대 누설하시면 안 되세요. 특히 타 컨설팅 업체한테 공유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이거 저희 회사만의 노하우거든요. 맞잖아요. 실제로 저희 회사만의 노하우고 절대 공유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실제 대표들은 얘네랑 계약하면 좀 시크릿한 자료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암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6조로 꼭 해주시고 보조도 365일 단위로 해주시면 되고 우리 해지 부분도 한 번 더 읊어주면서 더 연락 두절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거 했죠. 대표님, 저희는 해지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일신상의 문제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실 때 저희랑 상의해 주시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 해지도 가능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려서 강조드리지만 연락 두절만 안 되시면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까 조금 맛있게 표현하는 거, 1,000만 원 팔아드리면 800만 원 하시고 200만 원 저희 채청해 주시면 되십니다. 하신 건데 그 또 선수적 클로징 기억하시죠? 여기까지 잘 브리핑 하시면은 계약하시죠. 이러신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바로 계약하시면 되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선수적 클로징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찍찍 긋고 90만 원. 그리고 여기도 왼쪽 부분도 X 쫙쫙 해주고 50만 원. 근데 아까 제가 여기서 강조를 조금 못 드린 것 같아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특허처럼 복습한다 생각하고 장사의 형태, 그러니까 저희가 DB를 뽑게 되면 물론 팀장님들이 마케팅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직접 해본 결과 소상공인 비트수가 더 높거든요. 사실 한 70% 정도, 70% 정도가 소상공인인데 장사의 형태인데 장사의 형태는 특허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진짜 없어요. 없는데 어디 컨설팅 한다고 했죠? 그죠? 재단 컨설팅 하는데 재단에서 특허 출연이 뭐라고 했죠? 네. 적극적인 가점상이지 업무에 따라서 징역 효과도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진짜 계약률이 달라진다니까요. 조금 표현을 맛있게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오늘 믿고 결정해 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허 출원이 정책 자금이나 정보 정책에 참여할 때 큰 가점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회사 변리사를 통해서 한 건 정도는 오늘 저를 믿고 결정해 주시면 제가 빼드릴게요 비용. 이렇게 하는 거죠. 절대 그냥 빼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네, 특허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기업 마케팅 요것도 실제로 수익화 가능하실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뭐 기업 마케팅, 그 홈페이지, 그 프리미엄 정관, 연구소, 이노비즈, 벤처, 메인비즈 이런 것들은 비용 받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추가로 마케팅이나 뭐 법인 강간이나 심화 인증 같은 경우는 추가 비용이 발생되실 수 있습니다.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작성하시는 거 다 이해하셨으니까 저희 의식의 흐름대로 갈게요. 지금 TA 교육을 해드렸고 아이스 브레이킹 해서 초임 미팅 해드렸고 그리고 기업 상태표 작성했어요. 이제 계약까지 잘 되셨어요. 이제 유형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미팅은 꼭 하셔야 되는 건데 넘어가기 전에 이제 계약서 작성할 때 좀 주의사항은 계약서는 아까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성한다고 했죠. 그래서 넘어갈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넘어가 주시는 거고 대표자, 당사자 정보는 대표자 성함을 쓰시는 겁니다. 성함. 그리고 미팅 나가기 전에 최소 10번 이상은 읽어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계약서 부분, 사조사항은 꼭 강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착한 사람 가스라이팅. 네. 그래서 이제 터치로 보시면 계약 이후 대표님 터치 방법은요. 어, 실제로 이제 기업 맞춤 최신 장인 플랜을 PPT로 만드시는 건데 이거는 아까 그 저희 장 대표님이 피드백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기업 성격표 주시면 그 피드백을 주시면 그대로 카톡으로 띡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법적 공방을 갔을 때 너네가 어디까지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꼭 증거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2차 미팅 가실 때는 출력해서 가셔도 되는데 꼭 메일이나 카톡으로 증거를 남겨놓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툴은 저희 아카데미 툴이에요. 그래서 이거 PPT 이대로 따라하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참고해서 디자인을 바꾸셔야 되잖아요, 사실. 그 저희 홈페이지 카페에 보시면 비즈폼 아이디랑 그것도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원하는 거 좀 골라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장 대표님 피드백 받아보시는 분들은 있으실 텐데 여기 앞쪽에 보시면 회사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사하시기 전에 회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 소개 어, 간단하게 한번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컨설팅을 하는지 한번 쭉 적혀져 있는 거고 사실 보고 따라하시면 되는 것들이라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장점 요소, 부족한 요소, 중점 요소 있죠. 중립 요소 있죠. 장 대표님이 피드백을 주실 때 동그라미 어떤 거 같나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X 짝대기로 주시거든요. 동그라미는 당연히 그냥 장점 요소겠죠. 동그라미는 장점 요소고요. 부족한 요소는 뭘까요? X예요, X. 이해되시죠? 동그라미 X. 그리고 중립 요소는 짝대기. 짝대기. 그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PPT 작업을 해주시는 건데, 이거 예시니까 한번 보기만 하실게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1번 어떤 자금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까지 피드백을 다 주세요. 네, 이렇게 예시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유형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형화 작업을. 그러니까 저희는 2차 미팅을 필수로 잡습니다. 필수로. 2차 미팅을 잡으면서 실제로 이 작은 플랜을 제작해서 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유형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들은 진짜 좋아해요. 진짜. 자기 기업에서 이렇게 신경 써서 일을 해주는구나. 아, 이런 컨설팅 업체 없었다며 진짜 좋아합니다, 진짜. 그래서 하나하나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도 한 번씩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2차 미팅 때. 이렇게 PPT로 만드셔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장 대표님이 카톡으로 피드백 주시면요. 이렇게 PPT로 옮겨 적으시는 겁니다. 대표자한테 카톡으로 띡 보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미팅 갔을 때도 그냥 카톡 보면서 야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PPT로 꼭 옮기셔야 됩니다. 아셨죠, 팀장님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물로 다 드릴 거니까 참고해서 써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2차 미팅 때는 요것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자 보시면 이 IR 사업계획서 저희 또 별도로 만드시잖아요.
그것도 같이 출력해서 가시는 건데,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인사 노동 서식과 인사제도 코칭 있죠. 2주 차에 저희 배우셨죠. 그렇죠? 네, 거기서 요것도 같이 안내를 해주시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대놓고 이렇게 펼쳐놓고 해주셔도 되거든요. 서식들은 다 2주차 강의 자료물로 받으셨죠? 그래서 요게 잘 보이시나요, 팀장님들? 잘 보이시죠? 가서 하나씩 짚어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일용직 모두 채용 당일날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씩 진짜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냥 진짜 보면서 읽어주셔도 되고 실제로 요거는 대표자들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보내주셔도 돼요. 그래서 개인정보 요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때 과태료가 최대 5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 채용하면 저희 세무서들한테 직원들 정보 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꼭 받으셔야 되고 근로계약서 내용 작성도 다 하나씩 보시면 나와 있긴 하거든요. 5인 미만의 기업은 아직 근로기준법상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뭐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없지만 근로계약서 상태에 써져 있으면 지급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근데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잘못되어 있는 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수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급여명세서도 마찬가지로 월급날 꼭 지급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저희도 어쨌든 직원 채용하실 거잖아요. 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시면은 요거 참고해서 진짜 정직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올바르게. 퇴직금 항목도 보시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지금 2차 미팅 때만 해도 도루놀이 모르시는 분들 많고요. 비과세 항목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퇴직금 항목 이런 거 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30만 원 그 이상의 가치는 실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저희 요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인사이트 코칭까지 꼭 이렇게 순서대로 뭐 해고, 예고수당, 뭐 계약직 2년까지, 모대공 법정 뭐 이런 것들도 아까 다 저희 그 RP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인사제도 코칭도 꼭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해되시죠? 네. 요것도 딱 펼쳐 놓으시는 거예요. 또 같이 근로기준법상 이런 거 과태료 나와 있죠. 좀 끝에 실제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우리 이제 2차 미팅에서 저희 특허 출원 진행하는 건데 보통 2차 미팅에서 이제 특허 출원 관련해서 미팅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1차 미팅을 하고 바로 그냥 공동인증서를 받거든요. 그리고 나서 통화로 사실 하기는 해요. 사실 저희 두 번, 세 번 가고 하면은 뭐 물론 2차 미팅 어차피 해야 되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1차, 2차 미팅 때 특허 출원까지 같이 전달을 드려요. 웬만하면. 어, 협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가서 2차 미팅 때 특허 출원 잡아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한 업체들은 공동 인증서를 받아와서 그래서 2차 미팅 진행하실 때 여기 추가하면 특허 출원이랑 특허 출원 명세서까지 같이 전달합니다. 저는. 음,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팀장님들 좀 잘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장님 성격에 맞게 조금 잘 응용하시는 거는 자유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오늘 지금 의식의 흐름대로 가고 있잖아요. 한 번씩 중요한 것들을 다시 처음부터 짚어볼 건데 혹시 복습하기 전에 여기까지 좀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2차 미팅 때 조금 더 터치하는 게 좀 궁금하신 분들 계세요? 없으시면 복습을 하겠습니다. 네. 자, 1차 미팅, 여기 뭐야, 1차 미팅 떠나서 저희 TA부터 다시 가볼게요. 저희 TA 할 때 어떤 게 TA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저희 첫 번째로 TA를 해야 되는 이유.
그렇죠. 미팅을 잡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미팅 잡기 위해서. 근데 어떤 케이스는 거르준다고 했죠? 장사의 형태, 그러니까 치킨집인데 연매출이 5천만 원인데 기대출이 5천만 원일 경우에 이런 매출이 더 뭐냐 매출보다 기대출이 많을 경우에 조금 거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거 케이스 이해되시죠? 팀장님들 넘어갈게요. 네, 팀. 그리고 아까 스크립트에서 또 저희 차별점 어떤 건지 기억하시나요? 정책 자금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시죠? 대표님 기회에 맞는 맞춤 지원금과 대표님 기회에 맞는 맞춤 정부 혜택을 종합적으로 가이드해드리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가이드해드리고 있어서 만나 뵙고 해당 사항들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의사항 한 번 더 볼게요. 너무 자세한 정보를 모르면 미팅률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렸고 자, 투명 미팅 때도 이제 RP 했는데 RP 보고 조금 더 중요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진짜 짚어드릴게요. RP도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고 중요한 거니까. 네. 예시표 설명 또 같이 해볼게요. 처음부터 다시. 대표님, 예시표를 펼쳤으니까 설명해 주는 건데, 대표님, 저희가 보통 기업 상담을 진행할 때 연간 단위로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가 1년 동안 진행하는 것들을 12개월로 나눈 예시표예요. 말 그대로 예시표이기 때문에 대표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게 있다면 미리 땡겨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진행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차월까지는 질문답이 아니라 그냥 쭉 치고 가시는 겁니다. 쭉 치고 사업계획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IR 사업계획서 제작해드립니다. 까지 그 2차부터 질문답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질문답 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미팅 참여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고 또 뭐였죠? 네, 전문가임을 자연스럽게 인식시켜드리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하고 또 7차월, 3차월. 저희 법인 꼭 이거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정관. 최근에 정관 점검 받아보셨나요? 이거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상법 꼭 외우셔야 돼요, 팀장님들. 저랑 약속하는 겁니다. 네, RP 이거 꼭 다 외우시는 걸로. 그리고 7차월도 별표라고 말씀드렸죠? 특허처럼. 제 계약률이 달라지십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업상 대표인데, 아까 제 거 사례라고 말씀드렸던 업체거든요. 좀 이상하게 돼 있긴 한데, 요 업체였어요. 요 업체였는데, 그냥 지하상가에서 액세서리 이렇게 파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장사의 형태였단 말이죠. 제달. 근데 요 부분을 보시더라고요. 여기 전자상거래랑,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업무를 보시는데 자체 개발한 앱이 있더라고요. 물품들 이런 걸 관리하는 좀 쉽게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자체 개발한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신고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고해서 이사님 매출 아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초창기 완전 초창기 3억 정도 됐네요. 3억 정도. 그리고 지금 여기 장사의 형태 좋은 애, 안 좋은 애 보이시죠?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제가 자료물로 정답은 없다고 어,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정답에 가깝게 다 만들어 놨어요. 최대한. 그래서 정답에 가깝게 미팅할 수 있게끔 지금 오픈 안 하고 저는 후기 써주시는 분들한테는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오픈 안 할게요. 이해되셨죠? 네, 지금 오픈 안 할게요. 요거 장사 형태 종이 뭐 사실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예시 보고 미팅 하시라고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니까 참고용으로 보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또 보건권 생기시는 거, 피드백 생기시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장난스레 말씀드렸지만 카페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 이상 성과를 많이 내신다니까. 진짜 마틴님 엄청 많이 오시던데 출석 체크 엄청 열심히 하시던데요. 팀장님도 해주실 거죠? 하실 거죠? 네, 하실 거죠? 그래서 기업성 대표 진짜 정답은 없지만 진짜 여기서 계속 사례들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미팅을 해오냐에 따라서 진짜 작은 루트가 달라지니까 팀장님들도 그 질문 하나하나 취지를 좀 이해하시고 설명드렸듯이 한 번 더 볼게요. 질문 취지들 진짜 중요한 거니까 또 이상하게 저는 제가 맡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올카 사용법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팀장님들이 수익화하시기 위해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본 파트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꼭 집중해서 요거 질문 취지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여기 인적 사항들은 사실 너무 쉬우니까 밑에 부분만 할게요. 밑에 부분만. 여기 아까 뭐라 했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그렇죠. 매출 카테고리를 다 분석하는 겁니다. 다. 정말 그 기업의 해치 분석하는 겁니다. 해치 분석. 자, 여기는요. 네, 카테고리 분석한 것 중에 주력 매출 상품이 어떤 건지 체크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시장 상황도 장점은 IR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 정확하게 어필하실 수 있다고 했죠. 정상적 지표. 근데 애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런 실제로 많아요. 전쟁 때 피해 보시는 분들 그러면은 작은 노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타 회사의 회사와 상품과 차별점. 이건 당연히 회사의 장점이니까 적어주셔야 되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칸마다 뭐 여기는 정성적 지표만 적어야 됩니다. 정량적 지표만 적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미팅 하시는 거 내용 그냥 다 적어주시면 다 정성적, 정량적 다 이해되시죠, 분명님들? 네. 그래서 여기 아까 장사의 형태지만 비교적 어쩔 수 없어요. 정말 내용이 없는데 더 쥐어짜서 적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장사의 형태한테도 물어봤을 때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 이해하셨죠? 네. 그거 좀 해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장사의 형태도 다 질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 아까 또 중요한 거니까 여기는 뭐 다시 사실 팩트 기반으로만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아까 필요 자금이랑 최소 필요 자금 왜 물어봐야 된다고 했죠, 저희? 왜 물어봐요? 기억 안 해주시, 대답 안 해주실까요, 팀장님들? 특수 케이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수 케이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주세요. 맞아요. 그거 보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나 대표님 필요 자금 어떻게 되세요? 하면요. 나 최대한 많이, 한 10억 해도 제발. 진짜 이런다니까요. 저도 10억 해도 좋죠. 5%면 5천인데 해도 좋죠. 근데 저희는 대표님 저도 최대 자금을 당연히 하면 해드릴 건데 1,000만 원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5천만 원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최선의 플랜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정말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금액을 적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특수 케이스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나는 3억이 아니면 절대 안 받아.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 이유가 있는 분들. 그러면 그 금액과 이유까지, 사용 계획까지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어떤 케이스라고요? 어떤 케이스 때문에, 그렇죠. 특수 케이스. 3억 확정, 무조건 필요한 사람들. 있는지 그거 체크해야 돼서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많은 팀장님들이 아까 이렇게 그냥 10억 넣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제가 최소한 어떤 걸 알아와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팀장님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기억해 주세요. 빨리. 이거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 네? 맞아요. 현재 매출 최소한 그 회사의 매출 구조 정도는 현재
매출 구조 정도는 적어 오셔야 사업 계획서 매출 형성 쓰실 거 사용 계획에 쓰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 현재 매출 구조까지는 물어보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하고 그 계약서는 제가 한 두 번 정도 복습을 해드린 것 같은데 그 중요 그 알고 계신지만 팩트 체크만 해드릴게요. 저희 이 계약서 쓰는 취지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쓴다고 말씀드렸죠. 자, 업무 추진 비용 발생 이후 다섯 가지였어요. 세 가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뭐였죠? 네, 네, 작은 플랜 제작 비용. 두 번째는 IR 사업 계획서였죠. 세 번째는요. 네, 행정 업무 대행하는 것까지 한다고 했고, 자, 네 번째는요. 맞아요. 네, 최소 인건비, 이동비, 식사비 정도 나온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집입니다. 그죠? 창구 역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넘어갈 뻔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착한 사람 가스라이팅 꼭 하셔야 돼요. 꼭 대표님 절대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그리고 꼭 하셔야 되고 꼭 이해되시죠? 네, 그거 꼭 해주셔야 되고 여기까지 맛있게 정말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근데 표정 딱 보니까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저희 또 뭐 해야 된다죠? 무슨 클러지? 그렇죠? 산수적 클러지 해야 된다. 아까 제 지정원 사례 제가 드렸잖아요. 갑자기 저한테 민지 씨 그러다니까요. 민지 씨 저 이번 달 할인 쿠폰 몇 개 나왔죠? 이런다니까요. 그 진짜 티 내셔야 된다고 진짜. 그냥 끝까지 하는 게 아니고 조금 근데 이거 약간 좀 센스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산수적 클러징 꼭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후 미팅 아까 방금 했지만 PPT로 옮겨서 사실 가서 인사제도 코칭 잡아주는 거 이게 작용하거든요. 2차 미팅인데 그리고 저희가 2차 미팅을 선호하는 이유가 혹시 보험도 하시는 분 계세요? 다 많으셨던 걸로 가시는데 보험 하시나요 다들? 다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제 성격이 좀 유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2차 미팅, 3차 미팅 하면요, 대표자들이랑 진짜 거의 친구 먹어요, 저는. 엄청 친해지거든요. 좀 자연스럽게 또 보험 설계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지금 아직은 보험을 안 하고 있어서 해본 그건 없는데, 보험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조만간 보험을 시작할 건데, 팀장님들 뭐 하시는 분들 있으면 꼭 이차 미팅, 3차 미팅 가서 당당하게 또 소개 요청도 하고 그래요. 사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계약하시는데 예를 들어 음, 좀 비용 빼달라 막 이러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빼주시되 소개 요청을 당당하게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좀 빼드릴 테니까 지금 친구 뭐 동료분 사업하시는 분 3명 이름 적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조금 깎아주더라도 일을 계속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 한 달하고 놀고 한 달하고 놀고 할 수 없으니까 좀 소개받으면서 소개도 아시겠지만 영업 저보다도 원래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팀장님들이. 그래서 소개 영업은 계약률이 더 좋아요, 진짜. 그러니까 소개까지 받아서 일을 계속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식의 흐름대로 TA부터 사후 관리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제 Q&A 시간을 좀 가져볼 거예요. 혹시 팀장님들이 지금 제가 강의해드린 내용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다 같이 질문 잘해서 편하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없으세요? 혹시? 없으세요? 네, 어떤 거요? 네, 맞습니다. 수술이에요. 잠시만요. 여기 자료가 있나? 이게 뭐, 말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 스파카니 제도 두게 아니라, 스파카니 때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있네. 여기 수수료표는 나오진 않을 텐데, 아무튼 저는 그래요. 직급별로 다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답은 없잖아요. 요것도.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은 제가 회계를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신입 사원들 기준으로 5대5 해주거든요. 5대5. 자문료, 계약금 5대5, 그리고 자문료도 5대5. 근데 인증 같은 것들은 저희가 영업자들은 세일즈만 해와라. 회사에서 일하겠다 해서 8대2. 이런 식으로 다 한국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 요거 수수료표 공유해 드릴게요. 그렇죠. 저희가 일을 하니까 그냥 계약만 해오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아직 인증은 잘 애들이 안 배워서 그런가 세일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보이니까 지점원들이 계약해오면 제가 그냥 또 전화하는 거예요. 대표님, 이번에 자금 승인 축하드립니다. 근데 특히 기업에 지금 뭐 연구소나 매입이제 가능하신데 왜 안 하세요? 그리고 또 저는 추가 미팅 잡아서 제가 가서 해요. 제가. 음, 네. 네. 올카에서 해주진 않아요. 피드백을 잡아드리는 거지, 올카에서 해주진 않아요. 팀장님들이 다 1부터 A부터 Z까지 하실 수 있게 서포터를 해드리는 거지, 해주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아마 장 대표님한테 정확하게 여쭤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올카에 의뢰 맡기면 아마 수수료 시험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 혹시 올벤져스 카페에도 나와 있긴 한데,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 말까요? 하지 말까요? 어, 저는 아까도 뭐 다시 나오긴 하는데, 원래 삼성 가전제품 이렇게 설치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힘들거든요. 세탁기 건지고, 밀 짊어지고 막. 그렇죠, 팀장님. 죽습니다. 이거 진짜 여름에 특히 하면은 굉장히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저 포함 10명의 직원들과 시작을 했어요. 지금 보면은 요거는 저 혼자 할 때거든요. 현수막 보이시죠? 지금 여기 좌표들 보이세요? 저 다 제가 혼자 한 거예요, 혼자. 저렇게 다 표시해 가면서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열정하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막 미친 듯이 현장을 뛰어다녔어요. 근데 팀장님들도 이렇게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참고로 저거 현수막 좀 잘 거셔야 되는 게 과태료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거의 막 담당자 빌빌 빌었거든요. 봐주세요, 제발. 다시 뗄게요. 그러니까 봐주긴 했는데 아무튼 저 혼자 할 때는 이렇게도 했었어요. 약간 좀 요거는 조직도 관련돼서 좀 되긴 한데 저는 이제 3호 직원이 2명이 있거든요. A 직원은 보시면 여기 A 직원 보시면 세금 계산서 발행을 시키고요. 그리고 1차 TM 정도 시키고 블로그 작성, 그리고 회사 릴스 영상 작성, 그리고 특허 출원, 그리고 기본 확인서들 이렇게. 그리고 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장사 형태의 소진공 있죠. 소진공 직대 이런 거 특히 특례 자금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화로도 계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화로 계약해서 신청까지 직원들이 다 해요. 다 해요. 재단 뭐 소진공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장사 형태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좀 사실 영업 조직을 만드는 게 목표는 회사답게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제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제가 어디 하나 망가져도 사실 직원들이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 시스템 만드는 데 좀 집중했어요, 저는. 당장 뭐 수익화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스템 만드는 데 집중했더니 다행히 또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B 3호 번호는 지원금 관련해서 업무를 중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원금 관련해서 중점으로 보고 있고, 블로그는 둘 다 시켜요, 사실 둘 다. 블로그 중요한 뭐 사실 공짜 마케팅인데 무료 마케팅인데 기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울한 기업들이 가끔씩 들어와요. 그 정도. 인센도 제가 만들어 놓긴 했어요. 상호 애들도 전화로 1차 TM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계약할 때는 인센 준비다 제가.
사무직원 2명 있고요. 나머지 영업사 해서 총 10명. 사무 애들이요. 사무 애들이. 사무 애들은 250이었나? 250이에요. 250. 식비 포함에 270조예요, 제가. 네, 270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주 4.5일 합니다. 제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4.5일 하면은. 4.5일 하는데 사무 애들도 270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여기서? 네. 맞죠. 일단은 사실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 사실 딱 한 번 있었거든요. 어디 미팅을 딱 나갔는데 어디 계약서랑 똑같네 이러는 거예요, 대표가. 그래서 이거 우리 수험생이셨나 보다 하고 근데 누구랑 하셨는데 다 명함 있으세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저희 수험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너무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그분 믿고 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실제로 이제 타 컨설팅 업체랑 분들도 또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참 저는 화가 나는 게 이 시장을 망쳐놓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계약금이라고 받고 아무것도 해줄 잠수 타고 날라버리고 그러니까 선납으로 얼마 받고 날라가고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는 더 자신이 있었던 거죠. 네. 타 컨설팅 업체랑 차별화를 주면서 그냥 전 뺏어와요. 뺏어와요. 그러면 저한테 아직까지 뭐 시비를 건 업체는 없었어요. 한 번도. 네. 그럼 대표들의 입장에서는 더 만족을 합니다. 더. 한번 그 완전 개판인 컨설팅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더 만족합니다. 더. 네. 네. 하셔도 되는데 사실 그것도 그냥 센스의 영역이에요. 오른쪽에 넣어놓은 이유는 특허 출원이 사실 이제 변리사의 영역이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다들. 근데 개인들이 오히려 특허 출원이 가능하잖아요. 저희 배우지만 오히려 수수료도 더 싸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티내려고 저희가 그렇게 넣어놓은 거지. 사실 그 순서는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팀장님들께서 편하게 하셔도 되십니다. 그거는. 네. 생각보다 그 시스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알았는데 좀 다들 질문이 없네요. 그러면 넘어갈까요? 자, 요거거든요, 사이트.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트. 저 진짜 이거 100만 원 내고 받아왔어요. 100만 원 내고.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이거 다 보내드릴 건데. 후기를. 요것도 한번 풀어드릴까요? 요거. 전화로 계약하는 프로세스. 요거. 요거는 저 장 대표님한테 혼날 수도 있긴 한데 저희 취지는 일단 미팅 안 하는 겁니다 진짜. 근데 이제 특례 자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효율성을 올려야 되니까. 근데 이건 제 생각이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법이지 정- 정답이 아닙니다. 저 장 대표님한테 혼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1차 미팅, 2차 미팅 이렇게 나눠요. 1차 미팅, 2차 미팅 이렇게 나누는데 1차 미팅 때 이제 기초 정보를 파악하면서 이 사이트에서 아까 위에서 보여드린 이 사이트에서 대표자 본인 인증까지 해서 바로 대출 조회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한도 조회해주겠다 하고서 대표자 생년월일, 주민번호 어떻게 되시냐 하면 이제 간편 본인 인증으로 인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대표자들한테 또
나이스 뭐 이렇게 있잖아. 신용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조회하는 것처럼 알림이 가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한도 조회를 해주는 거죠. 사실 한도 조회라기보다는 겹치는 상품이 없는지, 왜냐면 신용취약 이렇게 뜨거든요. 상품명까지. 그게 뜨니까 겹치는 상품이 없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한도 조회를 한다고 하고 조회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차 종료를 하는 건데, 제가 이거 한도 조회 끝에 가능성 판단 끝에 담당 컨설턴트 배정해서 오후에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하고 1차를 끊어요. 그 사무직원이 한도 조회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2차부터는 대표들이 제가 하는 경우도 있고 저 영업사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전화로 이제 세일즈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설명드리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가능성 판단을 했다고 가정하에 예를 들어 신용취약 상품에 무조건 된다고 볼게요. 매출이나 이런 거 봐도 신용 점수도 해당이 되고 법력도 90일이 넘었고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업무 추진 비용 10만 원에 받고 뭐 6% 7% 이렇게 계약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량으로 해서 이 밑에 사진이 어, 실제로 PC방 가서 신청하는 거거든요. 영상 보이시죠? 전자석 이렇게 켜놓고 계약해서 신청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화로도 계약금 뭐 10만 원 단기 계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단발성으로 뽕바이건으로 이렇게 계약하기도 합니다. 네. PC방은 이게 한번 안 해보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서버가 터져요. 조금 터지거든요. 근데 PC방 컴퓨터가 아무리 그렇고 빠르기도 하고 저는 대량으로 막 50개, 100개 이렇게 모아버리니까 한 번에 이렇게 클릭 신청을 해야 되는데 선착순으로 PC방 가서 알바 그 1일 알바 고용해가지고 신청하는 거예요. 저렇게. 그 IP 문제도 그렇고. 네. 이해되시나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IP, 그러니까 요즘 소진공에서 요즘 2차 인증까지도 좀 엄청 빡빡해졌어요. 네, 그래서 자금 신청할 때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IPN 인증 받으면 되긴 하는데 본인 그 공동인증서나 이게 한 IP에서 여러 아이디가 신청을 해버리면 이게 걸리는 사례가 있어요. 다행히도 저는 없었는데 저희 수강생 팀장님 중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니까 꼭 주의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냥 가요. 왜냐면 사실 건수도 많고 해가지고 진짜 정신없어요. 거의 대단한 것처럼 엄청 뛰어 진짜 계속. 이렇게 사실 질문이 안 나올까 봐 제가 그래도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현장에서 대표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네 가지를 제가 추려왔어요. 네 가지를. 대표들 실제로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지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정책 자금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막 하도 마케팅을 많이 하니까 여기저기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책 자금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팀장님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정책 자금이 뭔가요?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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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는데 이제 즉 그거는 방금 간접자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간접자금과 직접 대출, 그러니까 직접 대출과 간접자금 둘 다 한 번씩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는 대표님들이 담보력이 없다면 은행에서는 대출이 잘 안 나오실 텐데 정책자금은요, 정부에서 보증을 서거나 혹은 정부기관에서 다이렉트로 자금을 내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은행보다 한도도 높고요, 금리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상품에 따라서 상환 기간도 상당히 길고요.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조금 유연하게 넘어가시라고 진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니까 알고 계셨으면 해서 제가 적어놓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2번이랑 3번은 같은 이유기는 해요. 자,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5천만 원 필요한데 나오긴 하나요?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리긴 했거든요.
네. 선생님 어떻게 하실까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박수. 맞습니다. 저거예요. 딱 정말 FM 대답이 나왔는데, 저희는 컨설팅 업계 특성상 확답을 드리는 순간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저도 사실 유연하게 좀 대처하기도 하거든요. 대표님, 저도 대표님 안 될 것 같으면 여기서 이렇게 시간 안 빼요, 대표님. 저 그냥 가요.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러고 그냥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근데 한 번 더 팁을 내는 거죠. 대표님,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정말 최선의 플랜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업무 추진 비용도 이제 자금 못 받으면 환불을 해주나요?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요, 이러고 하실 거예요? 아니요, 이러고 하실 거예요? 음, 네. 다른 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희 성과 내셨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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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틀린 내용은 아닌데, 아까도 여기 계약서 보시면 나와 있기는 하잖아요. 여기서 한번 저희 브리핑 하죠. 근데 저희는 계약금은 환불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저희 이제 첫 번째 이유, 세 가지,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 이유들 때문에 환불 규정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자금 승인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네, 네. 비슷하게 맞는데 그래도 요거 정도도 좀 메모해보시면 돼요. 제가 많이 경험해본 경험대로는 장사 형태 재단은요 한 3주에서 4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3주, 4주가 평균적으로 걸리더라. 근데 이제 신보 기본은 4주에서 6주 정도 평균적으로 걸리더라. 근데 물론 담당자의 역량이기는 해요. 조금 빨리빨리 업무 처리를 해주시는 분들은 빨리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똑같이 답변을 해요. 대표님, 대표님이 일정 시기에 자금이 필요로 하신다면 제가 급하게 이거 서류 빨리빨리 준비하셔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업무를 봐드리는 거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는데 결국에 담당자들이 빠르게 승인을 해줘야 자금이 되는 건데 그 담당자 속도까지는 저희가 조절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평균으로는 뭐 3주에서 4주, 평균으로는 4주에서 6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팀장님들? 없으세요? 네. 네, 수도 4%요? 3%, 4%. 네, 네네네. 네. 네. 그런 질문도 꽤 나와요.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제 노하우를 설명드리자면은, 저는 좀 사람, 딱 어떤 성향인지 딱 보이잖아요. 보면 저는 그래요. 대표님, 가방, 소리지? 대표님, 가방 매시는데, 뭐 구형 저거 드실래요? 아니면 신형 샤넬백 드실래요? 이렇게도 하고, 대표님, 그리고, 어, 외제차, 신형이랑 중고차 가격 다르지 않나요? 저희 외제차예요, 외제차. 저희 서비스 자체가 달라요. 다른 컨설팅 업체랑 비교가 달라요. 맛도 달라요. 다 표현을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상황에 맞게 저는 대처하는 것 같아요. 네, 상황에 맞게끔 조금 비유법 해가지고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당당하게 찍는 거죠. 아까 그 클로징 때 말씀드렸던 기본 어떤 그 컨설턴트들마다 다 다르지만 기본 확인서들로 수익화를 안 하시는 팀장들도 있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렇게 무료로 해드리는 이유는 저희 호물 수수료, 메인 수수료를 좀 제대로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최소한의 저도 이거 메인 수입인데 이거 하나는 깎지 말아주시고 차라리 제가 뭐 하나를 더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좀 대처를 해요, 저는. 네. 네. 저는 1주차 때 장 대표님이 사례를 한테 4개를 하셨거든요. 네. 이게 보는데 뒤에도 몇 개가 남아가지고 지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표님도 경험을 많이 사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걸 좀 봐서 사례를 뭔가 그게 굉장히 더 강원이 좋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질문 그 사례를 한번 그 자금 루트 짜는 거 연습해 보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해드리면 또 안 되는데 장 대표님 파트라서 네. 제가 또 해드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장 대표님 아니면 지금 장 대표님 제가 잠깐 부를까요? 요청해가지고 다들 원하시는 거면 그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네. 있을 네. 때 네. 항상 그런 좀 네. 네. 굉장히 충격이거든요. 좋습니다. 제가 그럼 그거는 한번 요청 드려보고 올게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 1주차 때 했던 거 좀만 더 이어서 해보죠. 그게 이제 팀장님들이 머리에 안착이 되셔야, 물론 제가 인큐베이팅을 해드리지만, 또 한번 재밌는 퀴즈쇼. 네. 오늘도 치킨 예, 잠깐만요. 네. 왜냐면 뒤에는 문제가 쉬울 수도 있어가지고, 네, 일단은. 자, 일단 저희는 항상 똑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피드백을 드리는데 제가 피드백을 드릴 때 저는 이제 팀장님들 교육 드린 대로 그대로 똑같이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습니다. DB가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구분을 해야 되는 건 장사냐 사업이냐 구분을 해야 돼요. 왜냐면 자금의 루트 방향성이 달라지잖아요. 장사 형태는 재단 컨설팅, 그리고 사업의 형태는 기금을 먼저 시도해 본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그러면 이제 정했어요. 이제 사업인지 장사는 정했는데 이 두 가지 기간 중에 어디로 정해야 되는지 디가 우선순위인지 이거 먼저 정해야죠. 자, 그런 개념보다 큰 카테고리가 직접 자금 먼저 할 거에 유리할지 간접 자금이 먼저 유리할지 이거 먼저 정해야죠. 자, 이제 DB가 들어왔어요. 장사냐 사업이냐? 사업의 형태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직접이 유리할까요? 간접이 먼저 하는 게 유리할까요? 맞아요. 간접이 유리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간접 자금은 뭐가 발행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증서라는 것 자체가 국가가 이 기업을 보증을 담당해 주기 때문에 네, 보증을 담당해 주기 때문에 이 똑같은 1억이 나간다 하더라도 직접 자금은 누가 보증을 해주나요? 아니죠. 그냥 대표님의 바로 책임 요소가 있고 간접 자금은 보증서가 일단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나가서 은행에서 그거 믿고 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 부채 비율은 똑같지만 리스크를 좀 더 낮게 잡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 자금을 먼저 다 진행을 하고 직접 자금을 진행하게 되면은 조금 더 여신 한도가 유리하게 더 많은 걸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 자금을 먼저 한다. 예, 말씀을 드려서 첫 번째, 두 번째, 또 이제 이 사업의 형태, 특히 사업의 형태는 이제 저희가 DB가 들어올 때
좀 막 성장이 필요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또 많이 온단 말이죠. 그런 기업은 양적인 게 좋을까요? 정성이 좋을까요? 맞아요. 스타트업 기업이 일단 정량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지표죠. 매출액, 시용 등급. 근데 뭐 스타트업 기업들이 얼마나 매출액이 높겠어요. 물론 그런 기업도 있긴 하지만 정성적 요소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 회사의 뭐 대표팀의 열정, 뭐 목표, 비전, 막 이런 것들이 정성적 요인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평가해 주는 데가 신보기보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량적 요소가 부족한 기업도 시도를 해보려고 간접 자금을 먼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상환의 기간이 신보기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어요. 기본이 10년이에요, 10년. 아무리 짧아도 10년이에요, 10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사업 형태가 들어왔는데 팀장님들이 대표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중진공에서 네? 그 이자 조금 더 싸다고 중진공에서 5억을 5년 컷이 좋으세요? 아니면 신보기부에서 이자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최소 10년에서 30년 컷이 좋으세요? 대표라면?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 자금을 우선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자금을 최대한 우선해서 하지만 시기상 어쩔 수 없이 지적 자금을 먼저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어. 예를 들면 뭐 지적 자금 중에서 소진공에서 이제 또 조만간 나올 건데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이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또 이제 상반기 시즌을 하다 보면 또 혁신성장 촉진 자금도 퐁당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시기상 놓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바로 지적 자금을 먼저 하는 거지만 가급적 간접 자금을 먼저 짜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서를 정하는 거죠. 그럼 간접 자금 먼저 하기로 했으니까 사업의 형태는 그럼 어디를 재단 기금 중에 어디 먼저 간다고요? 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장사 형태는 재단 컨설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제가 피드백을 다 드리겠지만 중식당인데 뭐 예를 들어 음식점인데 뭐 프랜차이즈 업들이 좀 그래요. 프랜차이즈업인데 매출액이 음식점이 8억이 나오네요. 그러면 재단일까요? 기금일까요? 맞아요. 일단 기금은 사업의 형태가 가는 게 맞지만 이런 장사의 형태도 매출액이 6억이 평균이 넘어가면은 매출액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판정을 해버려요. 신보에서 기본은 안 되지만 기본도 가능하려면 그 사실 8억 정도 막 이렇게 6억 이상의 궤도에 올라가면은 뭐 특별하게 좀 뭔가 아까 그 기업 성태표에 말씀을 드렸겠지만 뭐 제조를 준비한다거나 다른 뭐 어떤 기보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병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기보도 갈 수 있지만 근데 매출액만 가지고 봤을 때 신보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일단 방향성 하나씩 잡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심플하게 사업 형태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신보기보 각자 선호하는 업종에 맞춰서 신보기보를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것도 신보 복습인데 뭐 이게 질문이 사실은 질문이 되게 장황한 질문이라서 이렇게 풀 복습이 돼 버리네. 자, 그러면은 신보는 자, DB가 들어왔어요. 사업의 형태네. 근데 그러면은 가장 먼저 체크를 해볼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였죠? 그때 왔는데 그 전에 맞아요. 시험 등급이 얼마 정도 나오면 신보 쪽이 맞을 것 같다 그랬죠? 네. 복습 많이 하셨네. 네, 800점 정도 나오면 신보가 좋아라 합니다. 네, 좋아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보 무시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더 뭐라고 했죠? 무시할 수 없는 거? 매출액. 네, 매출액은 신보는 무시 못 해요. 그래서 최소한 얼마 정도 나와야 신보에 기웃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억 후반대. 맞아요. 잘 기억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만. 사업 형태네? 시험료 800이 나오네? 매출액이 1억 후반대가 나오네? 그럼 마지막에 목 열어보면 된다고요? 맞아요. 네, 복습 많이. 신보의 유망 서비스표 제가 드린 그거를 열어보면은 웬만하면 신보의 유망 서비스업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맞으면 신보예요. 음, 이게 맞으면 신보예요. 네. 이게 안 맞으면요. 매출액 1억 8천밖에 안 나오는데 신보에 비빌 수 있어요? 비비기 어려워요. 그러면 뭐 하나 더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것도 정답이에요. 맞아요. 저 정답. 자금에 사실 정답이란 게 없어요. 그것도 정답인데 기보에 기보에 중점 업종인지를 체크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렸죠. 네. 기보의 신보의 중점 업종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보의 중점 업종에 들어가면 기보는
신용조사랑 매출액을 무시한다가 아니라 신용조사랑 매출액을 신보보다는 낮은 기준으로 좀 잡아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신보에 유망업종이 안 들어가 있는데 매출액이 작고 신호수가 안 좋다. 그럼 기보에 해당이 되는지 기보는 이 두 가지를 좀 낮춰서 잡아준다는 거죠. 더욱이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은요. 매출액을 무시해서 평가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물론 다 무시한다가 아니에요. 매출액을 무시하는 만큼 대표님의 경력이나 사업성 둘 중에 뭐는 있어야 돼. 그게 어필이 안 되면 부결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에 3년 미만의 기업은 다 나간다? 그러면 팀장님들 다 사업자가 기보에 좋아하는 거 다 내면 다 나가게 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시한다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이더라도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지. 영원도 나간다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원도 나간다가 아니라 영원이라도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네, 그렇게 다른 걸로 어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퀴즈 한 두 개만 더, 두세 개만 더 해볼까요? 자, 네, 이것까지 했었죠. 이것까지 했었는데, 음, 이거는 뭐 쉬울 것 같긴 한데, 자, 한번 유추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이런 DB가 이제 들어와서 자금의 정답이란 거는 없어요. 없는데, 오늘 제가 이제 그동안 알려드린 걸 토대로 기관, 어디에 진행을 해서 2억이나 받았을까를 유추해 보는 거예요. 유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다 같이 어디 쪽이신지, 어디 쪽일 것 같은지. 어디요? 시험보증 기금? 네,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음, 네, 네. 일단 그것도 있는데요. 이제 DB가 들어오면 뭐부터 한다고 했죠? 장사냐? 사업이냐? 교육은 사업적으로 봐줘요. 물론 다 사업이라 보는 게 아닙니다. 또 교육 사이즈를 보고 장사로 볼지 사업으로 볼지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사업의 형태인데 DB가 그다음에 시험 점수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00점 이상이죠. 네. 근데 이제 원래 그 다음에 신보는 뭘 봐야 된다고요? 매출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죠? 근데 이 사람은 뭐죠? 예비 창업자죠. 매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돌아가서 신보를 복습을 하자면 신보는 예비 창업은 뭐만 본다 그랬었죠? 음, 맞아요. 하나씩 잠깐 또 다시 돌아가서 예, 신보는 이런 것들을 보는데 신보는 이 중에서 그럼 예비 창업은 뭐만 본다고 했죠? 시험 준수, 유망업종, 경력지어서 네, 그렇죠. 요거 세 가지로 자금 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죠. 어, 이 신보 예비 창업 자금이 자칫하면 나쁜 유혹이 생길 수 있다. 왜 그러죠? 제가 신보가 좋아하는 유망 서비스 표를 드렸죠? 네, 드렸죠. 그럼 이제 뭐만 만들면 상담이 가능해요? 사업 계획서만 만들면 상담이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나쁜 마음 먹으면 뭐가 되죠? 사업 안 할 거. 그냥 거기 유망 서비스에 광고 대행업이 있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네. 광고 대행업 사업 계획서 나쁜 마음 먹으면 못 만드나요? 만들 수 있죠. 네, 그게 범죄 행위인 거예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저 분명히 책임 안 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꾸 그런 나쁜 컨설턴트가 생기다 보니까 신부에서도 이거를 예비 창업 자금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없애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찌라시가 있어요. 그러지 이제 그런 일이 없으려면 우리 수강생분들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냥 이 컨텐츠를 올바르기만 쓰더라도 모수가 많아요. 이 컨텐츠 그냥 올바르게 쓰더라도 창업을 준비 중인 타겟으로 광고 돌려보시면 또 많이 들어오거든요, DB가. 그러면 그 창업을 예정하는 사람 DB를 돌렸을 때 꼭 사업하는 사람들만 들어올 거예요, DB가? 장사 창업하려는 분들도 들어올 수 있겠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예비 창업 자금이 안 되나요? 네, 안 되는 지역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서울은 안 돼요. 네, 서울은 안 됩니다.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고 서울 지역은 좀 반대로 돼요. 자금을 소유하고 오면 5천만 원 이내에서 해주겠다. 좀 반대로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서울은 좀 반대로 창업을 이미 좀 저지르고 얼마 안 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도 자금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아까 이어서 질문을 더 하자면요. 교육,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신보 쪽이 맞았던 거죠. 신보 쪽이, 신보 쪽에 저기, 이 사람이 그거예요. 막 통화상, 막 내가 왜 안 되냐, 막 싸웠다가, 풀이가 됐던 전문 트레이너 교육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신보에서 원래 3억까지도 가능할 수 있었는데, 오, 그거 진짜 애누리가 없더라고요. 이분이, 신보의 예비 창업은 이제 최대 몇 억까지 가능하다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맞아요, 3억. 근데 이제 3억, 이제 1억까지는 자본금 증명이 필요 없다. 근데 2억부터는 그렇죠. 예, 그 1억을 뺀 거. 그러니까 1억, 억 단위마다 이제 1억을 빼야 돼요. 그럼 2억이면은 자본금 증명, 그러니까 통장 증명이 얼마 해야 되죠? 1억. 3억 하려면 2억 해야 되죠. 이게 딱 그 사례예요. 이분이 영끌을 해가지고, 뭐 영끌이라기보단 자기 뭐 주식 다 깨버리고 해서 1억 7천만 원 잔고를 만들었거든요. 예, 1억 7천만 원 잔고 만들어서 이제 2억에는 해당이 돼. 그래서 저는 그 3천만 원 때문에 그냥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줬어요. 3천만 원, 그 애누리 없이. 예. 그럴 때 팀장님들이 막, 그 아쉬운데 내 돈 3천만 원 빌렸다가 물립니다. 물려요. 방멘토 그래가지고 7천만 원 물려가지고 아직 받은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말고 좀 다른 케이스. 다른 케이스로 7천만 원 물려 있어서. 음, 2억 7천 나올 거야. 아니죠. 이제 2억을, 신보에서 2억이 되려면 빼기 1억에 대한 잔액이 있어야 돼요. 1억.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억 단위로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3억이면은 2억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1억만 빼는 거예요. 1억만. 그럼 2억은 있어야 돼요. 3억을 평가가 되려면. 처음에 2억 7천을 자본금이 2억 그러니까 2억 초과가 있었으면은 3억 심사 받을 수 있었어요. 2억 7천이 있었다. 1억 7천인데, 그러니까 자본금이라기보단 개인 사업자니까 개인 통장에 1억 7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2억까지만 3억을 평가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2억, 3억 이 단위로 흘러가요. 1억, 2억, 3억. 예. 맞아. 말씀 주신 건 뭐랄까 이제 2억 5천만 원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제 억 단위로 평가돼요. 1억, 2억, 3억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신보에서 나갔습니다. 음, 자, 이거는 뭐 어려운 사례는 아닌데, 이거는 뭐 이렇게 폰을 드리기도 좀 민망스러워서, 자, 이거는 어디서 받았을까요? 네? 뭐 방금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 오, 중진공도 정답이죠. 예, 정답일 수 있죠. 중진공도 기보도 되고, 기보에서 나갔어요. 예, 중진공은 뭘로 할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예, 청년 전용 창업 자금으로도 가능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넣은 거는 이 사람은 기부에서 했었어요. 이 뭐죠? DB가 들어왔어요. 뭐죠? 그게 뭐죠? 장사냐 사업이냐? 사업이죠. 근데 신용 점수를 보니까 몇 점이죠? 800점 됐네. 근데 마지막으로 매출액을 보니까 몇 점이죠? 얼마죠? 2천. 신보에 비빌 수가 있나요? 안 비벼지죠. 근데 이제 그 업종을 보니까 기부에서 좋아하는 업종이죠. 예. 근데 기본은 3년 미만의 기본 뭘 무시해 줄 수 있다고요? 매출액을 무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을 기부에 짠 거예요. 근데 기부에서 세 군데나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평균 매출액이 1,000만 원이었어요. 연마다. 근데 기부에서 무슨 거절이 나왔냐면 사업성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거 민원감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기부 담당자한테 야, 장주정이 야, 3년 미만은 매출액을 무시한다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민원감인가요, 이게?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매출액을 무시해서 평가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거지. 무시한다가 아니에요. 이 기보의 거절은適当한 거절이에요. 아니, 1,000만 원이면 아르바이트도 1년에 1,000만 원 이상은 벌지 않을까요? 그리고 매입 비용 다 빼면은 1,000만 원 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업성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보의 담당자의 부당한 거절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전략적으로 다른 지점 보완하고 또 출원도 더 내고 뭐 보완하고 다른 지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마지막 지점에서 근데 마지막 지점은 이 대표님 사업성에 꽂힌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민원을 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이제 뭐 정당한 거절인데 막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우리는 매출의 6분의 1 아니면 상담도 안 된다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 다 녹취 따오세요. 다 민원 걸면 깨갱하고 다시 평가해 드릴게요. 다 그렇게 합니다. 음.
이거는 너무 이렇게만 하면 조금 그런데, 음, 이거는 근데 사실 특강 자료에 나왔던 거라서, 이거는 한 큐에 끝낸 건 아니에요. 한 큐에 끝낸 건 아닌데, 자, 한번 또 맞춰보시면은, 이거는 어디서 받았을 것 같아요? 어디서 이렇게 1억을 받았을까요? 음, 신용보증 기금? 네. 어떠한 경위로 신용보증 기금을 유치했을까요? 장사인데 신용보증 기금이요? 장사는 신용보증 기금에 그렇죠. 재단이죠, 재단. 이거는 특강 때 그 설명드린 것처럼 그 저기 뭐냐 그 처음에 이제 그 경기도 재단에서 상담 갔는데 2천만 원밖에 안 나온대요. 근데 이제 이때 대표님이 해당하는 그때 경기도 재단에 상품이 있었거든요. 그걸 출력해가지고 이거 하고 싶다 해서 이제 5천만 원 처음에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 달에 소진공에 이 사람 뭐예요? 청년이죠. 네, 소진공에 중진공만 청년 자금이 있나요? 아니죠. 소진공도 있죠. 청년 고용 연계자금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신청해가지고 그럼 뭐가 나와요? 소진공에 그 대리자금을 그렇죠. 뭐가 나오죠? 확인서가 나오면 또 어디 가야 되죠? 맞아요. 재단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뭐 그 확인서는 한도 측면에서 유리한 것도 있지만 금리도 깎아주는 그런 기능성도 있지만 좀 저희가 주로 활용하는 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즉, 그렇죠. 증액을 할 때 원래 재단 받았으면은 재단 또 가려면은 허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렇죠. 365일 허들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재단에서 5천만 원 받았어요. 다음 달 재단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어, 매출액 1년 동안 증빙을 하고 1년 뒤에 증액을 하면 1년 뒤에. 하지만 소진공 확인서를 받으면요. 상담이 된다고요. 바로 다음 달에 받았어요. 바로 다음 달. 바로 다음 달에 3천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달 뒤에 그때 당시 좀 경기도에서 이제 좀 저기 뭐냐 막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였던 것 같아 제 기억에. 예, 그래서 특례 자금이 나와가지고 2천만 원 그냥 더해드렸어요. 그래서 1억을 받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확인서. 근데 요즘에는 확인서를 받아도 바로 재단 다음 달에 가면은 좀 2, 3개월 뒤에 오라는 뭐 예산 관리 측면에서 그런 건 나오지만 그래도 1년 뒤에 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네, 그렇게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라고 다시 한번 넣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왜 넣었냐면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넣었어요. 자, 이것도 어디에서 1억을 받았을까요? 1억 2천. 오, 진짜 잘 보시네요. 네, 맞아요. 그것도 정답일 수 있어요. 그것도 정답일 수 있는데,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 예, 또 다른 루트. 그렇죠. 간접을 먼저 하는 거죠. 간접을. 예. 신보, 기보, 신보, 기보, 헷갈리시죠? 아직은 지금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저 광고 대응업이 사실 되게 다 좋아해요. 신보도 좋아하고, 기보도 좋아해요. 유망업 중에 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대표님은 시험 점수가 썩 좋지는 않죠. 이거 사실 왜 넣었냐면, 그러면 이제 원래 어디가 더 유리해 보여요? 기보가 유리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신보를 그냥 트라이 해봤어요. 이분이 700점 초반인가 그랬었어요. 그러면 신보에서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넣었냐면, 어, 자, 신보는 몇 점 정도 나와야 된다 그랬죠? 800점. 절대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들이 평가하기에 사업성이 괜찮으면 시험 점수가 700점 이런 초중반도 신보에서 가능하기도 합니다. 물론, 거절 반응이 나올 수는 있죠. 그러면, 또 민원감인가요? 아닌데? 장준영 사례 봤을 땐 700점 또 나갔는데 나도 왜 안 돼? 민원감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선호한 건 800점인데 여기 업체 대표님의 사업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음, 누가 봐도 좋았어요. 매출이 안 날 수 없는 구조였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니 청년인 것도 있고 그렇게 기대치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경력도 있고 벌써 생 프리랜서인데도 다 입증이 됐어요. 그동안 레퍼런스 있죠? 프리랜서는 4대보험 이력 있나요? 없죠. 그냥 레퍼런스를 입증했어요. 레퍼런스. 자기가 만들었던 거. 인정받고 나갔어요. 시험서 나갔는데. 이해가 되시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어필한 거예요. 레퍼런스, 이 사람의 매출 구조, 사업성. 근데 단점이 신용 점수일 뿐이었어요. 신용 점수인 거. 하지만 전 생각했죠. 떨어지면 기복하면 되니까. 했는데 신부에서 붙어버리네? 예. 받고 또 그때가 또 코로나 그런 거라서 이분이 저기 서울 창업하고 경기도로 이사했었나? 그래서 이제 2천만 원 더. 그때 막 경기도였으면은 그냥 손 들면 2천만 원 나가는 자금이 있었어요. 그냥 손만 들면 다 나갔었어요. 그냥 막.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바뀌면서 정권이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찌라시가 있어가지고 저도 더 비즈인포 유의주시하고 있어요. 팀장님들도 봐야 돼요. 이제 그 새로운 자금 나오면 주워먹 진짜 저거 정말 주워먹기였어요. 그냥 신청할래요? 아니 말아 이런 거였어요 거의. 네. 정말 그냥 다 나갔던 그런 자금이었습니다. 아 재단에서 신고받고 재단에서 네. 그때 코로나 막 시작될 때 그때쯤이었어요. 자 이거는 뭐 같았을까요? 그냥 심심해서 넣은 건데 이게 또 여기서 실수를 또 하시는 분도 좀 사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기억이 남았을까요? 음. 어, 예. 뭐 유추하시는 방법은? 그렇죠. 그러면은 맞아요. 일단 매출액이 높은 게 사업의 형태로 봐줄 수 있는 거 지표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걸 왜 넣었냐면 가끔 인테리어 사업장을 그 장사 형태로 보실 수도 있는데 인테리어는 신보의 유망업종이거든요. 신보의 유망업종이에요. 음. 근데 이제 매출액도 보세요. 어마무시하죠? 네. 매출액도 어마무시. 이거 왜 넣었냐면 이 대표님께서 이제 컨설팅 의뢰가 들어온 게 돈이 한 3억이 필요했어요. 3억이. 일단은 근데 1억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어떻게든 최대한 좀 해달라 2억까지. 예, 그냥 재밌었던 기억이라서 왜 그러냐면 재단 갔더니 5천만 원밖에 안 나간대요. 우리 재단은 최대가 5천만 원이다. 근데 2, 3억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저한테 이제 소개로 간 건데 저희 기업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매출액 18억이나 되는데 매출액 18억이에요. 18만 원이 아니라 18억이에요. 18억. 18억인데 제 앞에서 저희 어떻게 안 될까요? 제발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앞에서 1,000만 원짜리가 저한테 그냥 대충 해도 1,000만 원이 수수료가 눈에 보이는데 제발 해달래. 그럼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실수가 나와요. 딱 봐도 그냥 무조건 나가는 기업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님 고뇌하는 척하면서 그렇죠. 재단 가서 5천만 원밖에 안 나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그 대표님의 직원으로 신보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사업계에서 전달하고 내렸던 전화 와가지고 이제 3억은 어렵고 2억까지는 해드리겠다 해서 이제 대표님 미팅 잡아가지고 이제 바로 나갔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기업들을 저희 종종 만나요. 보석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포커페이 신보에서 신보의 유망업종이기도 하고 매출액 자체가 유망업종이 아니었어도 나가죠. 근데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이런 보석 기업 왔다고 막씩 웃으면서 대표님 무조건 나갑니다 이러잖아요. 계약 안 나옵니다. 도망가요 진짜. 예. 뭐지? 이거 되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계약 안 나와요. 눈앞에서 1,000만 원짜리가 도망가면 얼마나 이게 속쓰린데요.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이게 보석 기업이 들어와도 어려운 것처럼.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웃음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막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1,000만 원짜리가 앞에서 우리 좀 부탁 좀 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 왜냐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좀 열심히 한 척을 한 거죠. 아니 이건 솔직히 대표님이 그냥 신보에 갔었으면은 그냥 그냥 나가는 거니까 뭐라도 좀 열심히 하는 척을 해드리고 싶었었어요. 이게 왜 나한테 이런 게 보석 기업이 들어오면 좀 그래요. 약간 좀 이건 그냥 봐도 이제 수수료가 들어오는 게 눈에 이제 점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좀 뭐라도 열심히 한 척은 한 거죠. 맞습니다. 대표님이 가신 게 맞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오히려 예비 창업은요, 개인 사업자가 더 평가가 유리해요. 자, 왜 그러냐면 개인 사업자는 이제 아직까지도 대표자의 연대 책임 의무가 살아 있어요. 법인은요. 대표자의 연대 책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약간 되게 더 깜깜하게 봐요. 뭐 법인의 자본금 규모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근데 예비 창업 자금은 이제 그 1억 미만은 자본금 증명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법인은 그래도 자본금 최소 1,000만 원인 건 봐요. 왜냐하면 대표이사가 연대 책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근데 개인 사업자는 대표님이 연대 책임을 사인하기 때문에 좀 평가 기준이 좀 더 낮아요. 법인보다. 그래서 예비 창업은 법인보다는 개인이
평가가 좀 더 쉬워요. 좀 더 쉬워요. 개인이 예비창으로. 네. 아, 기금 상담 갈 때? 상담 갈 때는 그런 뭐 인증서 그런 거 없이 이제 제가 이제 피드백 드리는 뭐 IR 사업 계획서, 그다음에 이제 기본 매출 자료만 가져가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될 법한 기업들한테는 그때서야 담당자가 여기 사이트 가입하고 인증하고 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네.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돼요. 대표님이 신분증 가져가서 그 기본 신용점수 조회하거든요. 그래서 출원증 그런 것들은 이제 준비해서 가야죠. 네, 그렇죠. 갈 때. 그래서 이제 뭐 인증서를 막 지참해서 갈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제 피드백을 드리긴 해요. 뭐 사업계획서, 출원서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상담을 올라가면 뭐 인증해야 되는 것들은 담당자가 별도로 다시 안내를 해줍니다. 그때서 하시면 되세요. 사실 그 전에 인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지점이 확정되는 문제가 또 있어요. 회원가입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담을 다녀오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 또 이제 있는데, 이것도 뜻밖의 설명드린 거라서, 자, 이거는 어디서 했었을까요? 기보, 어떤 분, 네, 어떤 방식으로, 네. 네, 약간 그 지금 놓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사업이나, 네, 도매는 사업적으로 봐줘요. 네, 매출 규모 그런 거 다 고려해서 사업이죠. 근데 제일 먼저 뭘 본다 그랬죠? 신용점수. 그래서 봤는데 600점대니까 신보에 못 갈 것 같아서 기보로 하신 거 맞죠? 네, 맞아요. 그 방향성은 맞아요. 맞는데 기보는 도소매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잘 그 각 기관별로 그 제가 이제 알려드리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 자주 보셔야 돼요. 그 신보의 유망 서비스표 자주 시간 날 때마다 보시고 그다음에 기보의 중점 업종 자주 보시면은 기보가 선호하는 거 신보가 선호한 게 느낌이 좀 갈려요.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업을 막 처음 할 때는 거의 커피가 식을 때까지 비즈인포보다는 기보 신보에 박혀 살았어요. 그냥 거의 뭐 기보 신보를 거의 뭐 파헤치다시피 그냥 그 사이트에 거의 매일매일 죽치고 계속 봤어요. 계속. 네. 뭐 그런 거. 아무튼 네. 근데 이제 기보의 중점 업종은 아니라서 신보 쪽이 맞는데 그럼 어떻게 했느냐? 네. 자, 이 사람이 그 제가 이제 특강 때 설명드렸던 가지금도 있고 사업자 대출도 있고 신용도수도 640점인가 그랬어요. 640점.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말했던 지점을 우회했고 이 사람의 그 정성적 요소, 그 이제 독점권, 그리고 이제 거래처, 뭐 현대 홈쇼핑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아무튼 이거 그 상품을 말씀을 못 드려 분명히 갖고 계신 분 반려동물 있으신 분들은 이분 거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유명해요. 되게 유명해요. 되게 유명해서 설명을 못 드리겠어. 네. 그래서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회했던 지점의 부지점장은 완전 애견인이었어요. 반려동물을 네 마리인가 다섯 마리인가 키워서 이거 대표님 거였어요? 막 이렇게 공감대를 막 하면서 정성적 요인 다 해가지고 근데 가지금 왜 있으면은 가지금이 있으면은 왜 자금이 평가받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메커니즘이 맞아요 대표님의 손버릇이에요 가지금 누가 가져갔죠 대표님이 보통 가져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표님이 뭐 급하게 뭐 사업 목적으로 말은 그래서 이쁘게 포장한 거지 가지금이 법인도 그냥 막 나간 게 가지금이란 말이죠 네, 우리 총무님이 뺐으면 횡령이에요, 횡령. 네, 그게 무슨 가지금이야, 횡령이지. 네, 횡령인데, 그래서 이제 대표님의 손버릇이 안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또 그냥 통장에다가 운전자금을 꽂아주면 그 안 빼리라는 보장이 없죠. 또 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원천 차단시키는, 그렇죠. 트러스톤은 그렇게 못하죠. 네, 그냥 그 이상 네트워크스라는 그 사이트에서 아이디 개설을 하는 거예요, 개설. 아이디 개설을 해가지고 대표님이 거기 로그인해서 우리 직원 월급, 뭐 우리 사무실 뭐 월세, 차량 리스비 이렇게 지급을 한단 말이죠. 퇴직금 막 이렇게 4대 보험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유의사항이 이거 3.3% 그러면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그 용역하는 거 있죠. 그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것도 될까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제 이사하려고 저기
보증금 1억이 필요한데 보증금 트러스트는 1억 될까요? 예, 적격증빙만 돼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적격증빙 되나요? 안 되죠? 예, 보증금은 그냥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나중에 더 돌려주려고 계산서 발행 항목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필요 자금 소유 계획을 잘 물어오셔야 저도 이제 그거에 맞게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트러스트론을 하시죠. 근데 자금 됐는데 뭐야 보증금 안 돼요?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서로 당황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트러스톤이 이런 안 좋은 지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기 뭐냐 그 기본적인 정량적 요소를 많이 완화시켜주는 그런 거를 좀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례에 넣은 겁니다. 솔직히 4억은 기대 안 했어요. 너무 막 나갔게 나간 건데 이거는 음, 네 트러스톤으로 4억 나왔어요. 그것도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에 수수료 청구하러 갔는데 4억을 다 썼대요. 뭐 어떻게 4억을 일주일에만 쓰는 것도 능력인 것 같은데 그만큼 돈이 막 급했던 거죠. 음. 아니 받았죠. 할인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밑장을 깔더라고요. 근데 만났는데 수수료 줄 수 있다, 줄 수 있는데 지금 돈을 다 써가지고 뭐 그 뭐지 저기 뭐 경영이정기인가? 뭐 그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그거 200만 원 가입하면 안 되냐? 자, 200만 원이면 팀장님들도 보험 코드가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략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3,500만 원 수준이거든요. FC 분들. 그러면은 그게 낫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덥석 무시면 안 돼요. 무시면 안 돼요. 저는 자금만 해주고 땡칠 사이즈면요. 그 자금 외에도 여러 가지 지속 컨설팅을 할 수 있다면 그 보험의 사망보험금 기능을 이건 7주차 때 제가 보험 세일즈 하는 건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네. 7주차 재미없을 것 같다고 결석하시면 안 돼요. 네, 잘 알려드릴 거니까 그때 이제 그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약을 하는 건 뭘까? 순수 대가성으로 하는 거 깨집니다. 깨져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수수료 기준으로는 거의 4천만 원 넘어가는데 저도 그게 낫죠. 상수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또 지인 업체라서 할인했단 말이죠. 1,000만 원만 받고 끝냈어요. 음. 자, 음. 자금만 하는 데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저희는 그 자금하고 그래서 보험은 안 해요. 그래서 깔끔하게 현금 받고 끝내는 게 제일 깔끔해요. 제일 깔끔해요. 그리고 여기 방멘토 여기에 7천만 원 묶여 있어요. 여기에 여기 네, 경영이 계속 악화돼가지고 이거 받았어 봐 200만 원 유지했겠어요? 바로 깨졌죠. 그러면서 자금하고 저는 절대 그냥 그걸로는 경이 저도 스스로 언더라이팅을 합니다. 이 회사가 이익률이 어떻게 나고 있고 정확히 뭐 이거는 뭐 대가성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병인정기보험을 제안할 때는 뭐 굉장히 개인적인 보수적인 거지만 연평균 단기 순이익 있죠. 단기 순이익의 30%, 맞아, 2, 30%가 적당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평균 단기 순이익이 1억이다. 그러면은 연평균 3천만 원까지가 리미트예요. 그럼 나누기 12 하면은 250만 원 수준이죠. 월 250만 원. 그 정도가 적당합니다. 뭐 여기 순이익이 뭐야? 네, 살아가기 바빴죠. 음. 자, 그래서 노조를 도움이 많이 되죠. 이거는 어디서 나왔을 것 같으세요? 어디서? 어디? 어디요? 네? 맞아요. 맞아요. 왜 그걸 저 한번 유추해 보시면 맞아요. 와, 잘 기억하시네. 기본은 뭘 좋아한다고요? 네, 공연 산업을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게 그거예요. 그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저도 이제 이 DB를 딱 봤는데 근데 이제 업력이 몇 년이에요? 4년이죠. 네. 합친 3년이 넘어갔죠. 근데 기본은 몇 년까지만 좀 매출액을 완화해서 무시해서 평가한다고요? 3년이 넘어갔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도전해봤죠. 기보에서 이제 안 된다.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평가받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거절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기보에
문화 콘텐츠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태권도 그거를 땄던 공연을 땄는데 돈이 없는 상황이에요. 땄긴 영업은 했는데. 근데 기보에서 막 뚫어봤는데 지점 두 군데 절대로 안 나간다고. 이 정도 가지고 안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막 알아보다가 기보에 이제 문화 콘텐츠 지점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입증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2억 정도 승인을 내줬던 그런 사례를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만기됐을 때는 전에 한 번에 일시 완납으로. 그래서 수수료는 많이 청구 못했어요. 네, 물론 뭐 그래도 1%면은 적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200만 원 정도는. 네, 그냥 그렇죠. 물론 사실은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나름이지만 그냥 대표님의 입장에서 바로 상환해야 되는데 5%는 막 너무 과하다는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마지막 이것도 특강 때 나오긴 했는데 이건 사실 쉬운 거라서 어디로 했을까요? 맞아요. 왜죠? 맞아요. 네, 네. 자기는, 맞아. 잘 기억하시네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어서 머리에 도소매로 알고 있었대요. 난 도소매 아니야? 막 이렇게. 그리고 이분이 700점대인 이유는 한국에서 안 살고, 해외에서 살고 있다 갑자기 귀국해서, 뭐라지? 조회하니까 그냥 이 점수라고 하더래요. 아무것도 거래가 없으니까 그냥 점수가 이거래요. 뭐 대출이 막, 있는 것이 아니라, 재단은 있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신분수가 나쁜 이유가 해외에서 평생을 살다가 갑자기 한국 와가지고 한국말은 잘하시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기보해서 자기의 주업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이제 업력이 맞아 그것도 있었어요. 업력이 3년이 좀 넘었었거든요. 3년이 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컨디션에도 기보해서 나갔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근데 이렇게 했던 것, 방금 말씀드린 게 제가 왜 소환되는지 잘, 이 풀이를 할 때 장사냐 사업이냐 이렇게 갈라보고, 그 다음에 간접 자금을 먼저 짤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짜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우신 기업 상태표를 왜 이거를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도 뭐 다 설명드렸겠지만 거기서 저는 작은 노트를 물론 저라는 게 아니라 팀장님도 이제 앞으로 그런 시야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잠깐만 여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쪽에도 가능하겠는데 잠깐만 여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특별 자금도 가능하겠는데 이런 게 기업 상태표를 기반으로 다 제가 루트를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팀장님들도 나중 아무튼 어, 스스로 이렇게 지식 개발을 할 때도 기업 상태표를 기반으로 루트를 짜야 되는데 팀장님들은 미팅을 다녀오셔서 기업에 잘 아실지언정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피드백을 원활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네. 네. 자, 좋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데, 그래도 오늘, 김태양 팀장님 첫 데뷔인데, 그것도 열심히 노력한 저희 태양 팀장님한테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또 저희 계속적으로 보강 열려 있고 또 다음 보강에 한번 또 와보세요. 또 어떻게 더 잘하시는지 막 그렇게 해서 더 계속 발전해 가실 거니까요. 저희 다음 주는 이제 DB 창출과 퍼스널 브랜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 강지점장님이 미리 사전 안내 문자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없지만 나는 푸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은 꼭 얘기를 해주세요. 다 푸사 지금 다 해가지고 카운팅 해가지고 돌릴 거거든요. 다 프로필 사진 다 찍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는 네, 네, 그거는 이제 강점장한테도 네, 일단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가급적 프로필 사진인데 좀 이렇게 잘 최대한 차려입고 와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뭐 궁금하신 거 항상 언제든지 저희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 주시고. 오늘은 조금 일찍, 1시간 일찍 수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